안녕하세요. 대형 멘토 김정태입니다. 어제 같은 경우 이 경동 나비엔의 주가의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좀 저조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왜 어제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았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현재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또 현재 이 국내 시장 흐름이 정말 많이 힘든데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대기업에서 소외되는 종목 없도록 모든 종목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이 답답함과 궁금증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이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원하겠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슈가 많이 나왔었죠. 최근에 뭐 한파로 인해서 헌혈자가 많이 줄어서 혈액수급 비상이다. 또 뭐 한파로 인해서 항공 결항, 또 전기차 한파로 인해서 뭐 업계 비상 이런 이슈가 많았습니다. 이 한파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경동 나베인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업 부문이 우리가 또 광고로도 많이 알잖아요. 뭐 보일러, 컨덴싱 보일러가 그 주이기도 하고 또 이 한파 관련주도 속하기 때문에 이 한파에 있어서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좋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한파에 대한 이슈가 뭐 내년에도 그리고 아직 남은 겨울에도 이슈가 좀 더 많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좀 저가의 기회를 노려서 이런 한파 관련주 이 테마로 인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한파 관련 이슈로 주가의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올랐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또 이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는 이 기업 자체에서 좀 메리트가 굉장히 크고 매력적인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도 이번에 1062억으로 78%나 증가를 하였는데요. 그게 바로 어디서 얻었냐? 보시는 것처럼 이 글로벌 시장, 바로 이 북미에서 큰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. 현재 이 북미 점유율 1위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하죠. 이 경동 나비엔. 현재 이 신시장 공략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현재 이 경동 나비엔의 매출 중 70%가 해외에서 나오는데 바로 이 지난해 3분기 매출이 약 57%가 북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. 그로 인해서 이 북미 시장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. 또 경동 나비엔이 이 북미 시장에서 현재 점유율 1위다라는 것을 보아 거의 독점 기업이라고 말할 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오래된 가스관이 많아서 북미 특성상 뭐 가스관 교체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낮은 값값에서 제어가 가능한 이 콘덴신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현재 보시는 것처럼 뭐 미국, 중국, 러시아, 영국 등 적극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 공략을 추진하고 있고 뭐 우즈베키스탄, 뭐 멕시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 추가 시장 개척에도 크게 확대 나가고 있는데요. 이렇게 화해 판매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이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있었음에도 현재 이 실적으로서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실적을 봐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. 소폭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 4분기도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좀 중요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아직 3분기 매출밖에 안 나왔는데 22년 매출과 비교시에 좀 저조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. 당연히 4분기가 안 나왔으니까. 근데 그럼에도 영업이익과 이 당기 순이익에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현재 이 재무구조 개선을 잘 해냈다.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매출은 큰 폭으로 올라가고 마진은 더 많이 남기고 이런 기업이 좀 가치로서 좀 많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현재 보시면 현재 이 부채도 22년 같은 경우 이제 작년 대비해서 부채가 또 많이 줄었죠. 앞으로도 또 부채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그런 수익성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현재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어,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안 좋다라기보다는 주가 흐름이 이때 상승 추세로 뻗어나갔고 후 꺾인 다음에 어느 정도 눌려주고 쌍바닥 만들고 추가적으로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. 보시면 이평선들 다 수렴하고 있고 141선 안에서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을 또 만들어내려는 이런 준비를 거치는 게 아닌가라고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경동나비행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에 속해 있는 기업이잖아요.
이 코스피 지수가 좀 요즘 최근에 많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2,500에 달성을 해서 주가 흐름이 좋은가 봤더니 장 막판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갭 상승을 시작으로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아 앞으로 좀 장이 지속적으로 이러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좀 현재 뭐 지속적인 뭐 매수보다는 우리가 좀 약간 관망하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네요.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뭐 관련 뭐 테마 같은 거를 찾아서 추가적인 상승을 얻을 수는 있지만 현재 이 시장의 흐름이 안 좋고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이 주가를 봤을 때 이 5만 천원 부근을 다시 돌파를 해서 이 그림을 매물대로 어느 정도 소화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21선과 61선 잘 지지를 해주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. 우리가 1차적으로는 1차 지지 라인으로는 이 44,000원까지는 좀 열고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하지만 현재 장기적인 성장도 어느 정도 저는 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가치주로서 좀 약간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경동나비엔의 PER을 보면 현재 PER이 13.49 그리고 업종 PER과 비교시 좀 높은 수치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. 현재 뭐 경동 나비엔이 고평가됐다라고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또 주가의 흐름이 뭐 한 번 더 눌릴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나올지라는 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. 당분간은 여기서 박스권을 그려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네요. 경동 나비에는 이 기술력 개발로 인해 이 스마트홈 전략을 통해 제품들을 하나의 서버에 연결하고 자사와 다른 가전제품들을 모두 아우르는 이 통합 생태계를 구축 준비 중에 있는데요. 이 스마트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현재 매출의 70%가 해외에 발생하는 만큼 이 사물 인터넷, 이 스마트홈 시장에 좀 많이 개척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동 나벤이 뭐 한파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스마트홈, IoT 관련주 막 이런 쪽으로 또 엮여서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보시면 경동 나비에는 한국보다는 이 글로벌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존 앱 서비스를 도입을 하여서 추가적인 이런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. 또 미국이나 뭐 외국 같은 집 같은 경우는 집이 또 굉장히 넓은 부분도 있잖아요. 그런 집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보일러가 아닌 두 개의 보일러로 이렇게 1층, 2층 나눠서 뺀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추가적인 수익이 나올 것 같고 또 스마트홈 이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한 후에 공급을 시작한다면 여기서 더 큰 추가적인 이런 수입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 이 경동 나비엔에 대해 함께 알아본 데이어 멘토 김정이었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써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.